안녕하세요. 임금 체계는 우리 근로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 임금 체계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체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임금 체계는 임금이 결정되거나 조정되는 기준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호봉급, 직무급, 숙련급 등이 바로 이러한 임금 결정 체계의 예시입니다. 임금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 결정 체계이고 두 번째는 임금 구성 체계입니다. 임금 결정 체계는 말 그대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관한 것이고, 임금 구성 체계는 전체 임금이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체계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임금 결정 체계가 임금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임금 결정 체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의 기본적인 부분이 결정되는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이 조정되거나 인상되는 체계입니다. 후자를 우리는 임금 조정 체계 또는 임금 인상 체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기본 임금은 직무의 가치나 근로자의 숙련도, 역할 등에 따라 정해지고, 임금 인상은 근속 연수나 성과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임금 결정 체계와 임금 조정 체계가 함께 작용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임금 체계는 협의의 임금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광의의 임금 체계는 이에 더해 임금 수준과 임금 격차까지 포함합니다. 임금 수준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임금이 높고 낮음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임금 인상률이 3%다고 할 때 이는 임금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금 격차는 기업 간 또는 직군 간의 임금 차이를 의미하며,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5% 수준이라고 할 때 이는 임금 격차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금 수준과 임금 격차는 임금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금 체계는 크게 협의의 임금 체계와 광의의 임금 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의 임금 체계는 임금 결정 체계와 임금 구성 체계, 임금 형태를 포함합니다. 임금 결정 체계는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조정되는지를 다루는 것으로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기본 임금 결정 방식과 임금 조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금 구성 체계는 전체 임금이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정급, 성과급, 시급, 월급, 연봉제 등이 포함되는 임금 형태가 있습니다. 광의의 임금 체계는 협의의 임금 체계에 임금 수준과 임금 격차를 더한 개념입니다. 임금 수준은 임금이 높고 낮은 정도를, 임금 격차는 임금 수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금 체계는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임금 체계는 근로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기업의 인사관리 및 경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임금 불평등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직무급 체계를 도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단순히 임금 계산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수행 방식, 경력 개발 경로, 나아가 조직 문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도 임금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전체 임금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업의 임금 결정에 따라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등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 체계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 기업,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얼마를 받는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임금 체계의 다양한 유형과 각 유형의 특징, 장단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체계란 단순히 임금을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조정되는가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기준만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오늘은 가장 주된 기준에 따라 임금 체계 유형을 분류하고 주로 기본급이나 기본급과 연동된 상여금 등의 임금의 주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연공급입니다. 연공급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가장 전통적인 체계로 호봉급이라고도 합니다. 호봉표를 통해서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과거 일본에서도 지배적인 임금 체계였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공공 부분의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금 조정은 일률적인 임금 인상을 제외하면 근속 연수의 증가, 승진, 다른 호봉표 적용 직군으로의 이동 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연공성은 근속 연수에 따른 자동적인 임금 인상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근속의 유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산성과 임금의 불일치, 고비용의 초래, 조기 퇴직의 압력, 신규 채용의 기피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초기와 같은 고성장 시대에는 이직 기회가 많아서 장기 근속 유도에 효과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성장이 둔화한 현재에는 단점이 더욱 부각되기도 합니다. 이연임금제는 연공급이 논리적 근거로 자주 제시되고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나이가 들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미국의 해고가 자유로운 환경을 전제로 하며 고용보장이 강한 우리나라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연임금제는 주로 기업 연금을 통해 구현되며 우리나라의 호봉급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봉급은 임금 자체가 연공급 적용이 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별로 기업 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제 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으로 이러한 기업 연금제도 도입을 통해서 장기 근속 유도가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라지어의 이론에서도 이연임금제는 고용보장보다는 근로자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유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직무급입니다.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 업무 강도, 책임, 필요 기술 등의 특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의 대표적인 체계이며 누가 그 직무를 수행하든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직무 변화 없이는 임금 조정이 없고 상위 직무로의 이동이 있어야 임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무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직무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결정합니다. 임금 차별 소지의 감소,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대우, 직무 가치에 따른 명확한 보상,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유연한 작업 체계, 근로자 개인 능력의 중요성의 증대 등의 변화에 순수한 직무급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직무 능력이나 성과를 고려한 변현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직능급입니다. 직능급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 또는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숙련급과는 엄밀히 구분될 수 있으며 본 강의에서는 1000 이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훈련 이수, 자격 취득 등의 직무 능력 향상이 있어야 임금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근속 연수와 직무 능력 향상이 연관되어 어느 정도 연공성을 갖지만 연공급처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간 임금 공정성 확보, 사용자의 자의적 임무 결정 방지, 직무 능력 향상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순수한 직무급은 드물며 다른 임금 체계와의 혼합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 능력 평가에 연공 서열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역할급입니다. 역할급은 일본에서 연공급과 직무급의 대안으로 등장한 임금 체계입니다. 직무와 성과를 강조하며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근로자의 역할과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할 등급별 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역할 수행 정도,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직무급과 달리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연공성의 완화, 직무와 성과 중시의 임금체계 구축, 고용보장 유지와 종업원 중시 기업 문화 유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단점으로는 성과 저조 시 감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은 독자적인 임금 결정 체계라기보다는 임금 조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성과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연공급, 직무급 등의 다른 임금 체계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거나 기존 임금 체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급의 한 형태이며 기본 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누적식과 비누적식, 메리페이와 인센티브 페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일 임금 체계보다는 연공성, 직무 직능, 역할, 성과 등의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직무급의 브로드 밴딩, 즉 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 성과주의 강화 등은 유연한 인사 운영과 성과 중심의 임금 관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문화를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공급과 대안적 임금 체계는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특성과 산업 환경에 맞춰서 적절한 임금 체계를 선택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 체계 개선에 관한 중요한 법규와 정책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업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께서 실제 현장에서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 체계 개선과 관련된 법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임금 지급에 대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을 현금이라는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등은 취업 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체계를 개선하자고 한다면 취업 규칙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은 최저임금법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그리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임금의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점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금 피크제는 주로 정년 연장, 재고용 등을 통해 고용을 계속 이어가되 일정 나이와 근속 시점에서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면 정부에서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금은 고용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6년부터 정부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단체협약에서 임금체계 개선 논의를 촉진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 파트너십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임금체계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은 사업장이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이 컨설팅을 통해서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거나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법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함한 고용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용 구조를 개선하고 임금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체계 개선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임금 체계 개선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등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그리고 자율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임금 체계 개선을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려면 정부와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형 임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직무별, 업종별, 직급별 임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보다 실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 체계 개선과 관련된 법규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기업이 임금 체계를 개선할 때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할 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